어떤 치료를 하게 되고, 그지? 아, 이 소리가 막 소름이 끼친다. 그리고 나서 하는 게 사후 검사를 하게 되지, 그지?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선생님이 피 뽑아가지고 사전 검사를 하지. 그래서 무슨 균이 어떻게 들어있는지, 그지?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처방전을 내리게 되지, 그지? 그래서 항생제를 예를 들어서 열흘간 먹으라 그러지. 매일 3번씩 해서 열흘간 먹고 열흘 후에 보자 그러지, 그지? 그러고 나면 다시 피를 뽑아서 맨 처음에 발견됐던 그 바이러스나 이런 게 없어졌는지 안 없어졌는지를 다시 검사하게 되지, 그지?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맨 처음에 사전 검사를 해서 처음 상태가 어떤지를 알아야 되고 4주 동안 웹을 가지고 훈련한 후에 맨 처음에 했던 것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봐야 되지, 그지? 대개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실험 패러다임을 써. 그래서 여러분이 피험자이기도 하고 여러분이 실험자이기도 해. 여러분 당사자가. 또 내 생각에는 뭐 비록 4주가 조금 긴 시간은 아니지만 영어 리스닝 하는데도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 그지? 그래서 아마도 이번에는 일종의 파일럿 스터디 성격이 더 강하고 아마도 다음 학기나 되면 아마 더 정교하게 만들어서 진짜로 알아보고 싶은 거하고 연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지. 그리고 이제 MRI 하는 것도 사전 사후하고 비슷한데 지금 하는 거는 그러니까 MRI를 두 종류를 할 수가 있어. 하나는 뭐냐면 뇌 해부학을 보는 거야. 이거 구조지, 그지? 또 하나는 기능을 보는 거를 해볼 수 있걸랑. 그래서 이런 것도 공부니까. 뇌 기능을 보는 거는 되게 흔히 fMRI 한다고 그러걸랑. 그러니까 여기 F가 functional 이런 뜻이야. 그래서 이거 할 때는 fMRI 할 때는 여러분이 이렇게 통 속에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여기서 뭔 일을 해. 뭔 일을 하고 뭔 일을 하는 동안 활동하는 뇌를 찾는 거야. 그래서 얘는 되게 시간이 좀 걸려. 한 30분, 한 40분 이렇게 걸려. 한 명당. 그래서 얘는 기능을 알아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어떤 과제가 있는데 그 과제가 예를 들어서 영어 단어 빈도를 반영하는 과제야. 그래서 빈도 차이가 높은 단어하고 낮은 단어하고 뇌가 어떻게 다르게 활동하는지를 보려고 그래. 그러면은 영어 단어 빈도가 굉장히 자주 쓰이는 거 100개, 자주 안 쓰이는 거 100개 해서 100개 쉬운 거 볼 때하고 어려운 거 볼 때 뇌 영역 어디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보는 거. 이런 게 이제 fMRI 연구고 여러분은 아마 이 해부학 쪽 이쪽을 할 거야. 그래서 여기는 보면 뇌가 이렇게 용적이 있으면 어떤 용적이 얼마나 큰지, 그러니까 A라고 하는 어떤 부분이 얼마나 큰지를 측정해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A라고 하는 데서 다른 데로 이렇게 연결이 어떤 식으로 뻗었는지 이런 걸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신경도 보면 그 덴드라이트하고 액선하고 그러니까 세포체하고 액선하고 있잖아, 그지? 그래서 되게 뇌의 볼륨을 보는 거는 덴드라이트하고 세포체를 찍는 거야. 그리고 액선이 이렇게 뻗은 거는 DTI라고 하는 이미징을 쓰게 되걸랑. 얘는 액선이 어디로 뻗어나간지를 보는 거야. 그래서 해부학 쪽에서는 세 종류를 볼 수가 있어. 어떤 영역이 얼마나 큰지, 또 그 영역에서 뉴럴 파이버가 어디로 뻗었는지. 세 번째는 뉴럴 파이버 중에 액선이라고 하는 놈이 어떻게 뻗었는지. 이 세 가지를 볼 수가 있어. 그래서 얘는 하나 찍는데 대략 10분 정도 걸려. 그러니까 되게 예를 들어서 그런 데 가면 안 되겠지만 혹시 머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서 MRI를 찍는다면 일반적으로 fMRI를 찍는 게 아니고 이런 구조한 쪽을 찍게 되지. 그래서 뇌의 어느 부위에 뭐 종양이 있다든지 뭐 뇌 혈관 어디가 터졌다든지 이런 것들을 알게 되지. 그래서 여러분은 이쪽 해부학 쪽 이쪽을 보게 될 거고 또 사람마다 뇌의 모양이 똑같을까 아니면 다 다를까? 다 다르지. 그래서 원 데이터,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뇌의 모양이 다 다른데 걔를 비교를 하려면 어떻게 될까?
표준화 시켜야 되지. 그래서 쭈그러들어 있는 데는 펴야 되고 더 커져 있는 데는 줄이고 이런 식의 노멀라이제이션을 해. 그런 걸 노멀라이즈 한다고 그래. 노멀라이제이션. 그래서 나중에 프린트를 하면 앞부분에 로 데이터를 주지 뭐. 여러분 뇌 생긴 모양대로. 그러니까 어떤 사람 뇌는 앞쪽으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튕겨 나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모양을 보면 얘가 앞장군지 아닌지 알 수 있겠지, 그지? 그래서 그런 거를 하게 되고 그래서 사전 검사에 여기에 세 가지가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세 가지 요인을 알아보려고 사전 검사를 먼저 만들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아까 뇌파가 그 중에 하나고 다른 거 행동 실험하는 두 개가 나머지 두 개야. 그래서 세 개를 해야지 여러분이 4주 동안 훈련하고 나중에 뭐가 변했는지 볼 수가 있지, 그치? 한 과정을 하게 되면 하나밖에 못 보니까. 그리고 무엇을 보는 건지는 학기 말쯤에 가서 얘기를 해줄게. 지금 얘기하면 여러분이 실험 내용을 알면 이렇게 오염되는 거걸랑. 그러니까 에이씨 선생님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나는 그냥 엉터리로 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혹은 야 우리 선생님 되게 간절하신데 내가 어떻게든 해야지. 이럴 수도 있고. 그런 거를 그래서 블라인드 한다고 그래. 그래서 일반적으로 실험을 하게 되면 더블 블라인드를 하걸랑. 그러니까 실험하는 사람도 실험 내용을 모르는 게 맞고 또 실험에 참여하는 사람도 실험 내용을 모르게 해야 되는 거라 원래는. 그래야지 공정하게 평가가 된다는 거지. 근데 뭐 되게 그렇게는 안 하고 피험자는 모르지만 실험자는 되게 알지. 선생님보다 2학번 아래 후배 여자 후배였는데 예전에 대학원 다니고 그럴 때에 기억 실험을 했어. 그래서 A 조건으로 학습한 조건에서 B보다 더 못해야 돼. A 조건이. 근데 이 여학생은 공부를 무지 잘하는지 다 만점을 받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 진짜 너무 당황하기도 하고 좀 창피하기도 하고 아 쟤는 또 다 맞는데 나는 뭐 여기 반밖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노력을 되게 많이 했는데 실제로 데이터는 쓸 수가 없는 거지. 그지? 그래 이제 이번 주까지 6장을 마치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드디어 기다리는 시험을 목요일 날 보기로 했지, 그지? 그게 24일 날이지, 그지? 24일 날 볼 거고 한 문제는 먼저 가르쳐 줬고 그 다음에 시험 문제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해가지고 문제를 이렇게 좀 평이하게 내면 차이가 안 나. 나는 학점을 줘야 되는데 생각 같아서는 뭐 다 아들 같고 딸 같고 그래서 다 A 주고 싶은데 이게 뭐 절대평가가 아니고 상대평가라 해가지고 어쨌든 순서를 정해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시험 잘 봐. 잘 보고 나한테 나중에 올려달라고 하지 마. 왜냐면 걔가 올려주면 다른 애가 떨어져야 되걸랑. 그건 조금 불합리한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시험 잘 봐. 잘 보고 선생님한테 최대한 공정하게 할 테니까. 근데 여러분이 되게 잘하기 때문에 되게 쫀쫀하게 낼 거야. 그래서 구석구석까지 봐. 예를 들면 런더스 1971년 실험을 설명하라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그러니까 교과서 한 줄 한 줄 다 제대로 읽어봐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대략 작은 문제 이렇게 쉽게 쓸 수 있는 거 한 3줄 정도 쓰면 되는 거 그런 게 대략 한 5개, 6개 정도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조금 간단하게 뭐 논하는 문제들 또 이런 문제가 한 5개 정도 그리고 1장은 역사니까 거기야 뭐 내겠어. 근데 2, 3, 4, 5, 6을 하겠지. 근데 매 장에서 다 나오니까 우연히 선생님이 5장만 많이 내고 그래서 시간도 안 되고 그래서 찍어서 공부하고 절대 그런 건 없어. 2장부터 차분하게 거의 같은 정도로 뭐 2장에서 2문제, 3장에서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어느 장만 특별히 찍어서 그렇게 공부하지 말고 차분하게 지금부터 공부를 해라. 그지 재혁아, 그지? 재혁이가 참 운이 좋은 건가? 기억을 잘 못하는데 선생님이 기억을 잘해. 앞에 앉아 있어가지고, 그지? 그래, 그래서 6장 얘기를 좀 할 건데 6, 7, 8이 기억에 대한 이야기야. 그래서 무엇을 배우는 것에 관한 이야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기억이라고 하는 게 일어나려고 그러면 세 가지 과정이 일어나야 돼. 하나는 배워야 할 내용이 머릿속으로 들어오는 과정이 있어야 돼. 그런 과정을 부호화 이렇게 해. 그러니까 영어로 코드가 뭐더라? CODE, 암호, 부호 이런 뜻이잖아, 그지? 근데 부호화라고 하는 건 여기 EN이 붙는단 말이지, 동사화되는 거지. 그러니까 부호화하다 이런 뜻이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얘는 내가 허다한 얼굴을 봤으면 얼굴이 그대로 머릿속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내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는 지식의 형태로 바뀌어서 들어오지. 그러니까 부호화해서 들어오지. 있는 그대로 들어오지 않고. 그래서 기억을 잘 하려고 하면 우선은 외부에 있는 배워야 될 사실이 부호화가 잘 되어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호화를 해서 어느 그 저장고에 가지고 왔으면 그 정보가 손실되지 않도록 혹은 변형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보관을 해야 돼. 그런 걸 저장이라고 그러걸랑 스토리지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스토어의 명사형인 스토리지라고 얘기를 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저장이 되어 있어도 끄집어내지 못하면 또 문제지, 그치? 그런 거를 인출이라고 그래. 리트리버리라고 그러걸랑 우리말로 인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리트리버리라고 그래. 그러니까 행동적으로 보면 이전에 배운 내용을 얘가 망각을 해서 모른다고 그래. 그런데 그 원인은 사실은 셋 중에 하나 다른 이유가 다 있을 수 있는 거야. 어떤 사람은 부호화하는 과정에서 잘못해가지고 잘못 들어와서 기억이 안 된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지고 있던 정보를 어떤 이유로든 훼손을 시켜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마치 도서관에 책은 있는데 정리정돈이 잘 안 돼가지고 책을 못 찾는 것처럼 머릿속에 분명히 어딘가에 있는데 못 찾아가지고 떠올리지 못해서 망각한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그지? 이제 그렇게 세 가지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어. 왜 안 넘어갈까? 늘 한번 교과서를 한번 6장을 한번 쫙 한번 봐볼까? 이거 가지고 한번 봐볼까? 맨 처음에 여기는 그냥 서론 얘기지, 그지? 뇌하고 기억하고 관련된 데가 어딘지를 보여주는 거. 그래서 저기 검게 표시되어 있는 두 곳이 굉장히 중요하다, 기억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고, 두 번째를 보면 감각 기억 얘기를 해. 감각 기억, 그러니까 센소리 메모리라고 그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단기 기억, 숄텀 메모리를 얘기를 해.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작업 기억 얘기를 해. 이거는 단기 기억에 더 이렇게 확장된 판이라고 볼 수 있어. 그러고 다섯 번째 보면 장기 기억 얘기를 해. 그러니까 지금 보면 거기까지 봐야지. 그 다음에 학습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 그 다음에 기억을 잘 하려면 어떤 요인들이 문제가 되는지를 논의하려고 그래. 그리고 마지막은 실제 생활에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 이런 방법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 그러면은 지금 여기 보면 기억이 몇 개가 나왔더라? 감각 기억이 있었고, 단기 기억이 있었고, 작업 기억이 있었고, 장기 기억이 있었지. 그러니까 인간의 기억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가 있다. 감각 기억, 단기 기억이나 작업 기억은 같은 거야. 같은 건데 작업 기억이 단기 기억을 더 확장시킨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가 있어? 장기 기억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맨 앞에 있는 기억이 이제 감각 기억이고, 조금 이따가 그 얘기는 더 하지 뭐. 지금 여기 뇌를 보게 되면 얘는 지금 왼쪽 뇌의 측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서 있는 모양의 뇌지, 그지? 여기 눈이 여기 있는 거고 여기가 뒤인데, 여러분 귀가 여기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귀 뒤쪽에 이쪽 영역이 대부분 메모리 영역이야. 그래서 기억 상실증 환자들은 전통적으로 이 부위가 어떤 이유로 망가진 사람들이야. HM 환자 그 사람은 뭐였니? 원래 간질 환자였는데
간질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되니? 굉장히 강한 그런 뇌의 전류가 갑자기 생기는 거걸랑 원인은 잘 몰라 왜 그런 건지. 그런데 간질을 일으키는 병소가 이 측두엽 영역에 있는 경우에 간질 부위를 잘라내걸랑 잘라내면서 HM이라고 하는 그 환자는 해마까지 다치게 된 거야. 잘라내면서.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은 기억 상실증이 되걸랑. 그러니까 요즘은 그렇게 잘라내는 수준 잘 안 해. 근데 예전에는 잘라내면 낫다고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요새는 그 잘라내고 나면 그 다음에 오는 어떤 그 폐해가 너무 커서 잘 안 하는데 예전은 했어. 그래서 이쪽이 하여튼간 손상을 입으면 기억 상실증이 돼. 그리고 여기는 전두엽 영역인데 여기는 두 가지 역할을 해. 여기는 되게 이제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역할을 많이 하고 있고 이 앞쪽 뇌 쪽은 처음 들어오는 정보를 가공하는 작업. 그러니까 인코딩하는 작업하고 그 다음에 저장된 놈을 끄집어내는 작업. 이 두 과정을 되게 여기를 해. 그리고 왼쪽 뇌는 언어에 더 능숙하니 아니면 그림에 더 능숙하니? 언어에 더 능숙하지. 그러니까 왼쪽 뇌에 만일에 여기 특두엽 여기가 나갔다 그러면 되게 언어 의미 정보가 날아갔겠니? 아니면 그림 정보가 주로 날아갔겠니? 언어 의미 이런 게 날아갔겠지, 그지? 반면에 오른쪽 뇌에 상대되는 부분이 만일에 날아가면 뭔가 공간이라든지 시각이라든지 이런 쪽의 기억이 날아갈 거라고 예측이 되지. 그렇게 편제화되어 있어 뇌가 나눠서. 그래서 물론 기억은 여기 우리 뇌에 모든 것에 흩어져 있어 사실은. 그런데 유독 이쪽에 데이터가 많이 모여있던 뜻이야. 그러니까 장기 기억 이제 얘기할 때 얘기하겠지만 여러분이 인지심리학 내용을 나한테 강의를 듣고 그 내용을 기억하는 것하고 여러분이 자전거를 타는 법을 아는 그런 기억하고는 다른 기억이걸랑? 그러니까 자전거를 타는 거는 절차 기억이라고 해서 그런 기억은 기억 상실증 환자도 여전히 자전거 탈 줄 알아요. 그러니까 여기 측두엽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뇌에 다 퍼져 있어. 자전거 타는 기억 같은 경우에는. 반면에 인지심리학을 오늘 배우는 내용은 여기에 저장이 된단 말이지. 그래서 여기가 망가지면 오늘 들은 인지심리학 강의 내용을 하나도 모르는 거야.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그래서 뇌하고 그런 상관이 있고 먼저 감각기억을 보게 되면 스펄링이라고 하는 이 교수님이 처음 실험을 하셨걸랑 하버드대 교수시고 몇 년 지금 이제 정년을 하셨을래나 여러 해 전에 중국에서 국제학회가 있었는데 키도 작으시고 약간 허리도 약간 좀 이렇게 굽고 머리는 막 약간 산발에 막 이렇게 하얀 머리에 이렇게 좀 교수 같지가 않고 좀 그렇더라고. 이렇게 셔츠 이런 것도 좀 깨끗한 셔츠도 아니고 이렇게 가방 헝겊으로 된 가방 이렇게 하나 들고 어떤 분이 이렇게 앞에 앉아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막 뭘 적고 매번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논문 발표를 하고 나면 매번 질문을 누가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저 할아버지 누구야?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스펄링이더라고. 그래서 역시 대가들 이런 분들은 다른 데 관심이 없나 봐. 공부하는 데만 관심이 있나 봐. 그러니까 뭐 머리 모양 이런 데도 별로 관심도 없고. 근데 그 노인네가 그걸 다 정리하고 그거를 새로 나온 연구들을 다 적으면서 무지 진지하게 공부를 하는 거야. 나는 오전만 하고 오후에 놀러 가고 막 이러는데 이 사람은 뭐 계속 계시더라고. 스펄링 선생님이 처음 이런 식으로 지금 알파벳이 12개가 있지. 얘를 0.5초 정도간 화면에 탁 비춰줬다가 탁 사라지게 한 거야. 그런 다음에 너 조금 전에 보았던 것들 기억해내봐. 이렇게 한 거야. 짠. 여기 뭐뭐 있었게? 눈을 감고 얘기해. 눈을 감고. 뭐뭐 있었게? 그거 눈을 감고 하려니까 그러니까. 뭐뭐 있었게? 뭐뭐 있었니? 아씨 이름을 알 수가 있어야지. 아까 누구 있었더라? 권순철? 권 누구? 순자 들어간 사람 있니? 권철 들어간 사람 있니? 너 뭐뭐 있니? 빨리 눈 감고 얘기해봐. 뭐뭐 있었니? F C? 눈 떴잖아. 또 H
그래. 뭐? D. S 없어. 너 자꾸만 너 얘기하지 너. 24개 알파벳 중에 임의적으로 찍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제가 지금 4개 정도 보고를 했걸랑 그게 전형적인 거야. 한 번 보고 나서 사라진 다음에 사람들이 보고할 수 있는 수가 되게 4개 정도 보고를 해. 그런데 실험을 끝나고 나서 피험자한테 스펄링 선생님이 물어봤더니 분명히 내가 더 많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근데 막상 보고하려고 하니까 뭔가 쓱 사라지는 것 같으면서 한 3-4개 하고 나면 기억이 안 나더라는 거지. 그래서 스펄링 선생님이 조금 그래서 지금 하는 방법을 전체 보고 절차라고 그래. 그러니까 12개의 문자를 한 번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 너 조금 전에 뭐 봤니 하는 거 이런 거를 전체 보고라고 그래. 그런데 스펄링인지 선생님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방법을 생각해냈어. 그래서 띵 그러면은 맨 위에 보였던 것만 얘기를 해라. 그다음에 띵 그러면 가운데 것만 하는 거 해라. 그다음에 띵 그러면 맨 밑에 줄. 그렇게 피험자한테 미리 실험 전에 가르쳐줬어. 그런 다음에 얘가 번쩍 보여줬다가 탁 사라진 거야. 그러고 나서 띵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러니까 피험자는 높은 소리가 나올지 가운데 소리가 나올지 모르는 거지. 그래서 띵 했더니 애들이 4개를 다 보고를 하는 거야. 밑에 거를. 그래서 그러면은 그 확률을 계산을 해보면 사실 소리 높고 중간 저음은 어느 거리에도 나올 수가 있으니까 실제로는 12개를 다 보고할 수 있는 거와 마찬가지지. 그지? 그런 방법을 부분 보고 절차라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 선생님이 또 어떻게 했냐면 얘를 한번 번쩍 보여준 다음에 소리가 들릴 때까지의 간격을 조정을 해봤어. 0.5초 있다가 띵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3초가 지난 다음에 띵 나올 수도 있는 거야. 그렇게 했더니 3초가 지나서는 여기 4개 다 보고를 못하고 일부밖에 보고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뭔가 짧은 시간 동안에 뭐가 있다가 사라지는 어떤 기억이 뭐가 있는 거구나. 이제 그런 걸 처음 알게 됐고 그리고 그 기억은 아주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만 존재를 하는 거구나. 이런 걸 알게 된 거야. 그래서 스펄링 선생님이 이런 현상을 60년대에 처음 찾은 다음에 실험을 여러 개를 했어. 진짜 많이 했어. 많이 해서 봤더니 첫 번째 시각 쪽에 감각마다 시각 쪽에 처음에 정보를 받아들이는 그런 기억 부분이 있고 두 번째 그 기억은 대략 0.25초 정도, 0.3초 정도 제시가 되는 그런 그러니까 지속이 되는 기억이고 세 번째 그 기억의 용량은 거의 무한대에 가깝고 한 번 본 것들을 그 다음에 네 번째 무슨 얘기 하려고 했지? 그 감각 기억은 해석되지 않은 거고 그러니까 아까 소리로 그냥 띵띵띵 이렇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냥 소리가 높낮이 피치밖에 없어 이런 경우는 부분 절차에서의 단서로 작용을 잘 하는데 예를 들어서 고양이가 나오게 되면 맨 위 거를 하고 먹는 음식이 나오면 가운데 거를 하고 탈 것이 나오면 맨 밑에 거를 해라 이렇게 의미 정보를 줬걸랑 그런 경우는 전체 보고하고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저기 판에 보인 것이 해석되지 않은 아직 뜻은 모르는 그냥 물리적인 속성을 갖고 있는 그런 정보라는 거야. 이제 그런 것들을 알아냈어 선생님이. 그래서 이 감각 기억은 외부에 있는 정보를 1차적으로 우리 뇌로 가져오는 그런 기억 장치이다. 근데 얘들은 왜냐하면 빨리 없어지는 이유는 다른 것도 빨리빨리 들어와야 되잖아. 걔가 만일에 차지하고 있고 다른 눈은 못 들어오면 계속 서바이브 할 수가 없잖아. 그지? 그런 현상을 찾아냈고 저거를 아까 이 판을 12개 글자 판을 딱 보여준 다음에 백색 이렇게 화면을 확 보여주는 거야. 그럼 싹 사라져 버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저게 지금 하얀 그 바탕에 까만 거로 지금 쓰여져 있잖아. 근데 백색 하얀 거를 확 보여주게 되면 까만 정보를 없애버리는 거야. 그런 거를 블러킹 한다고 그러걸랑?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감각 속성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야. 저게 F라고 하는 글자로 지금 들어온 게 아니고 저 모양이 지금 감각 기억에 남아 있는 거야. 근데 그거를 순식간에 어떤 하얀 거로 확 지워버리니까 감각 정보가 없어져 버리는 거야. 까만 판으로 하면 더 잘 외워. 감각 정보가 더 잘 유지가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이렇게 말로다가 DNTBA 하는 거는 감각 기억에서 말하는 게 아니고 단기 기억에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저 12개의 글자를 보고 전체 보고에서 4개 정도를 보고할 수 있는 게 단기 기억의 용량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근데 단기 기억은 의미화되어 있지. 왜냐하면 F자, N자 이런 건 다 의미가 있는 거니까. 그냥 모양으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 그지? 그래서 전체 보고하고 부분 보고 절차가 그런 식으로 하는 거고. 그러면 까만판이라는 게 저 방금 그 자극에서 이후에 까만판을 가리는 그래서 이런 거를 아이코닉 메모리라고 명명 적걸랑 스폴링 선생님이 여러분 컴퓨터에 아이콘이라고 그러지, 그지? 그 어떤 이렇게 클릭하는데, 그지? 아이코닉 메모리라고 이렇게 했어. 그리고 그러면 이런 기억이 시각만 있겠냐? No, 그렇지 않다는 거야. 청각 쪽에도 해봤더니 아까 그 시각 쪽에서 12개의 글자가 나왔던 것처럼 청각 쪽에서도 소리 정보를 가지고 해봤더니 청각에도 감각 기억이 있다는 거지. 근데 지속 시간이 여기도 이제 전체 보고법하고 부분 보고법을 썼는데 거의 시각하고 유사해, 현상이. 조금 차이가 나는 거는 청각이 더 오랫동안 지속이 돼. 시각보다. 그러니까 시각은 아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0.3초 정도 남아있는다 그랬잖아. 근데 청각은 대략 0.5초에서 1초 정도 남아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게 왜 그럴까? 그래서 학자들이 이제 그 추론하기로는 시각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글자를 책을 보고 있으면 시각으로 들어오고 있잖아. 그래서 이 내 그 감각 기억에서 없어져도 얘는 계속 있는 거라서 내가 다시 보면 돼. 정보가 없어졌으면. 그런데 청각 같은 거 지금 선생님이 말하는 거는 한 번 이렇게 들리고 나면 다시 보려고 해도 볼 방법이 없어. 들을 방법이 없어. 녹음되어 있는 건 모를까. 그러니까 더 오랜 시간을 가지고 있어야지 이후에 처리 과정을 할 수 있는 거라. 그치?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진화가 된 것 같다, 사람이. 청각 쪽은 자극이 한 번 내뱉어지고 나면 다시 복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의미 같은 걸 끄집어내야 되는데 끄집어내기도 전에 다 사라져버리면 안 되니까 조금 더 긴 시간을 갖고 있게 되고, 시각 같은 경우에는 다시 보려면 다시 볼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식의 설명을 하고. 그러면 촉각이나 이런 데도 있을까? 있어. 촉각 같은 데도. 그러니까 감각 기억은 감각 기관마다 있는 거야. 그지? 그다음에 이런 게 뇌에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건지를 그 누가 했지? 이 사람들이 했걸랑 1900 저게 몇 년이야? 그러니까 1992년인데 저기에 그 여기 괄호 이거 했어야 되는데 쉬프트 안 눌러가지고 0이 찍혔다, 그지? 92년도에 해서 보니까 아까 그런 부분 보고법하고 전체 보고법을 할 때에 관련된 뇌파를 찾아봤더니 200ms, 그러니까 자극이 제시되고 0.2초에 나타나는 어떤 파형이 보이더라는 거야. 그 파형을 미스매치 네거티비티라고 이름을 붙였고, 저 학자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과학자의 특권이야. 내가 처음 발견하면 내가 이름을 거기 지면 내 거야, 그냥. 그치? 그럼 다 이렇게 써야 돼. 그래서 실제 뇌에 그렇게 코딩이 된다. 이제 그런 거를 찾아낸 연구고. 왜 그런 거 얼마나 기분 좋은데. 내가 처음 발견하고 내가 만든 것도 몇 개 있어. 근데 이 사람들이 반란을 하려고 그래. 자꾸만 내가 만든 말을 안 쓰고 다른 말을 쓰려고 그래, 자식들이. 그래서 이제 감각 기억이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정보를 최초로, 그러니까 감각 기억, 단기 기억, 장기 기억 얘기했는데 감각 기억에 인코딩 있어 없어? 있지. 모든 기억에는
부호화 과정이 있고 스토리지 과정이 있고 리트리버 과정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감각 기억에도 있고 그런 세 과정이 단기 기억에도 있고 장기 기억에도 있는 거지. 그지? 그 후에 1960년대 와가지고 애킨슨은 여기 인디아나 대학의 그룹인데 이쪽 쉬프린이라고 하는 이 학자가 이제 이 두 분 다 큰 사람이야. 두 분 다 되게 다 유명하네. 브로드벤트 어디서 나왔었지? 다이코틱 리스닝, 어텐션에 왜 양귀 청취법 실험 처음 이분이 하셨지. 브로드벤트가, 그지? 영국 분이지, 그지? 그다음에 노먼은 이 사람 누구지? 애플 사장였었지. 저분은 한 2년 전인가 과학원에서 초청자로 모셔오는데 초청료만 아마 3억 원 정도 들었다고 소문을 들은 것 같아. 그러니까 저분이 누구냐면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샌디에고 캠퍼스, 그러니까 UC 샌디에고 거기 심리학과 교수님이시고 심리학을 초창기 만드신 분 중에 한 분이야. 저분도 노먼이. 저분은 주로 인지공학적인 연구를 많이 하셨어. 예를 들면 타이프라이터에 글자 배치를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가장 빨리 배우고 실수를 가장 줄일 수 있을까. 또 그 타입을 이렇게 누르면 그 강도 같은 게 있잖아. 걔를 어느 정도 세기로 해야지 글자가 잘 찍힐까. 뭐 이런 종류의 연구를 노먼 선생님이 많이 하셨어. 그러다가 학교에 계시다가 일찍 정년을 하시고 애플 거기 가서, 그러니까 저 선생님 뭐 개발했냐면, 여러분 도스 알아? 도스? 옛날에 AT나 XT 쓰고 그럴 때 프린트 같은 거 하려고 그러면 명령어로 썼잖아. 왜 프린트 A 드라이브에 뭐 디렉토리 뭐에 뭐 무슨 파일을 뭐 B 어디로 옮겨서 뭐 어떻게 해라. 이렇게 명령어로 썼잖아. 그지? 그래서 컴퓨터 쓰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웠었어. 근데 지금은 여러분 어떻게 하니? 마우스 찌끄러서 그냥 여기 클릭하고 가져오고 막 이러잖아. 그지? 그거 디자인한 분이야. 노먼이. 그래서 처음에 매킨토시에 클래식이라고 하는 처음 컴퓨터, 요만한 컴퓨터 나왔었걸랑? 그 컴퓨터를 디자인한 분이 도널드 노먼 선생님이야. 그러니까 되게 위대한 분이야. 그래서 저 양반은 뭐 지금 아마 개인 컨설팅 회사 이런 거 하실 거야. 거의 세계적인 석학이지. 그러니까 저분이 강의하러 오시면 총장에 나와서 영접을 하지. 유학할 때에 도널드 노먼이 텍사스 그 대학에 오셔서 강연을 하신다고 이렇게 뭐 학교 여러 군데 막 이렇게 광고 붙었어. 그래서 오늘 3시에 예를 들면 2시간 어느 강당에서 하게 잡혀 있는 거야. 그래서 지도 교수님한테 이제 논문 지도 받으러 선생님 방에 갔는데 내 지도 교수님한테 선생님 일단 3시에 노먼 선생님 강연하신다는데 안 가세요? 저는 갈 건데요. 그랬더니 너나 갔다 와라 그러시는 거야. 그래서 왜 안 가세요? 그거 되게 모시기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랬더니 난 그 사람 I hate him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이 굉장히 점잖으셔가지고 난 그런 말 하는 거 거의 못 들어봤걸랑. 근데 아주 강하게 I hate him 그러더라고. I dislike him 그러더라고. 그래서 탑다운 프로세싱을 하는 쪽에 그런 유사한 모델을 만드셨어. 그러니까 두 학자가 정반대의 입장을 갖고 있는 학자인 거라. 그래서 70년대에 두 분이 이제, 그러니까 학계에서는 두 분이 반대되는 의견을 갖고 있으니까 두 분 서로 쌈붙이면 재밌걸랑. 그러니까 학계에서 두 분이 서로 이제 발표를 하고 거기서 대판 싸웠대. 우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 대판 싸우고 그 이후로 한 번도 본 적이 없대. 그래서 자기는 hate him 하니까 나는 안 가고 그렇지만 너는 배워야 되니까 나보고 가라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약간 쑥스럽게 나 혼자 갔었는데 노만 선생님 되게 이렇게 멋있게 생겼걸랑. 머리도 이렇게 하얀색, 은백색 머리에 이렇게 머리도 잘 다듬어져 있고 키도 좀 크시고. 근데 뭐 사람들이 구름 같지 뭐. 한 1000명 넘는 그런 강당인데 뭐 옆에 다 이렇게 쓰고 뭐 이런 데 다 서 있고 뭐 완전 뭐 구름대처럼 모여 있고 그러지. 근데 저 양반이 그런 거 얘기를 많이 했어. 디자인의 심리학 들어봤니? Psychology of Everyday인가? 뭐 이런 제목으로 나왔어. 최초의 책이.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사용성에 관한 책이었어. 사용성. 그러니까 디자인 같은 걸 하게 되면 아티스틱하고 좀 앤틱하고 이런 것만 강조를 하는데 그거 바보 같은 거다. 그거 말고 사람의 지각과 인지에 맞도록 디자인을 해야지 쉽게 쓸 수 있고 뭐 이런 거야. 그 책 한 권이. 그래서 뭐 디자인의 심리학인가? 그 명저야.
그 학지사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몇 분 교수님들이 번역해서 나와 있는데 그래서 그 책에 보면 이 선생님이 얘기하는 인지심리학의 띠오리하고 그런 것들이 거기에 그래서 거의 뭐 바이블 같은 책이야 디자인 쪽에서는 그러고 2010년쯤에 또 책을 내셨는데 감성 디자인이라고 하는 책을 내셨어. 연세대학교 경영대 김진우 교수님이 그 아마 제자일 거야. 그리고 그 선생님 열렬한 팬인데 김진우 교수가 번역을 했는데 또 그 책엔 보면 마음이 바뀌었어. 그러니까 마음에 들면 쓰기도 편해진다 이런 거야. 내용이 그러니까 80년대에 나왔던 그 책에는 인지심리학적으로 맞는 그런 디자인이 사람이 쓰기가 편하고 가장 좋은 거다. 이런 식의 주장을 했는데 2010 몇 년에 나온 그 감성 디자인 책에는 요지가 내가 그 물건을 좋아하면 내가 거기에 적응을 하더라. 야, 그러니까 이모셔널 디자인이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또 하셔. 뭐 마음이 바뀌었는지 뭐. 그래, 그 노먼 선생님이 그런 분이고 애킨슨은 심리학 개론서를 처음 쓰신 분일 거야. 그래서 애킨슨이 쓴 책을 많이 썼지. 그래서 이분들이 하여튼간 이런 메모리 모델을 이렇게 만들었어. 이런 거를 멀티 모달 모델이라고 그럴랑? 얘기를 많이 하면 진도를 많이 못 나갑니다. 그러니까 모달이 뭐야? 하나 모달, 두 개 모달, 세 개 모달이 있는 거지. 그래서 멀티 모달이지. 그러니까 기억이 세 종류의 기억이 있다고 하는 그런 모델이지. 그러면은 그 얘기는 기억이 세 개가 아니라 하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모양이다, 그지? 그러니까 굳이 멀티 모달이라고 이름을 붙였지, 그지? 그래 있어. 조금 이따 얘기를 할 건데 있어. 그런 쪽에. 그러니까 메모리는 저렇게 세 개가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다, 하나다.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어. 그래서 굳이 저런 모델을 멀티모달 모델이라고 그래. 애킨슨 앤 쉬프린 1968년에 멀티모달 모델 그럼 이런 걸 써야 돼. 시험에서 그지? 대학원 시험. 글쎄요, 이분들은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이제 제일로 스탠다드한 모형으로 쓰여. 감각 기억이 있고 단기 기억이 있고 장기 기억이 있는 거라. 여러분 앞에 그 주의 그 배울 때에 형태제인 배웠지. 형태제인이 얘하고 얘 사이에 있니? 아니면 얘하고 얘 사이에 있니?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 있는 거야. 형태제인이 여기에. 주의도 주로 여기에 작용을 한다는 거지. 그러면 주의에도 왜 바틀렉이 되는 게 얼리 모델하고 레이트 모델 두 개가 있었지. 그지? 그지? 왜 브로드벤트 등은 얼리 모델을 얘기를 했잖아. 다이커틱 리스닝 할 때 unattended 된 것들은 거의 처리가 안 된다 그랬잖아. 그게 지금 여기서 여기로 못 넘어오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주의가 지금 여기다가 표시된 거는 early 모델을 얘기를 하고 있고, late 모델은 여기지, 여기, 그렇지? 그러니까 모델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 근데 두 곳에 다 영향이 있지, 그렇지? 반응을 선택하는데도 주의가 관여를 하고, 정보를 받아들이는데도 주의가 관여를 하지, 그렇지? 그래서 왜 attenuated 모델을 얘기했었잖아, 트리스만 얘기했었잖아, 왜? 카네만 선생님은 노벨상 수상자인데 오히려 노벨상 안 받은 부인이 더 큰 것 같다. 내가 그랬잖아, 그지? 그 얘기 했었잖아, 그지? 그 얘기만 생각나지, 그지? 내용은 생각이 안 나고, 그지? 그래서 이런 세 가지 기억이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주로 단기 기억하고 장기 기억이 분리되어 있다고 하는 그런 실험을 여러 개를 했었어. 되게 옛날에 우리 대학원 시험 보고 그럴 때 늘 많이 나오던 건데.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이 분리되어 있다고 하는 실험 증거들을 얘기를 해봐라. 그런 거 많이 얘기를 하걸라? 그러면은 몇 가지가 있어. 우선은 하나는 단기 기억은 capacity, 그러니까 용량에 제한이 있어. 몇 개니 단기 기억의 용량이 몇 개니? 4개에서 매직 넘버 7이 지금 단기 기억의 용량이야. 그러니까 7 플러스 마이너스 2라고 그러지, 그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하면 5에서부터 9까지가 단기 기억의 용량이라고 그러잖아. 근데 그 후에 학자들이 실험을 해보니까 4개에서 5개 정도가 되는 게 일반적이라는 거야. 아까 그러니까 권순철? 형철? 권철한? 뭐였지? 권순철. 그래. 순철이가 아까 4개 얘기했잖아. 그지?
그게 제 단기 기억의 용량을 좀 보여주는 거걸랑. 그래서 단기 기억은 용량 제한이 있어. 최초에 왜 7 플러스 마이너스 2라고 얘기를 했냐. 밀러, M-I-L-L-E-R, 그 맥주 밀러 말고 밀러 선생님이 최초로 그런 실험을 했는데 그 당시 하버드의 그 심리학과 교수님이셨걸랑. 그래서 하버드생들이 주로 이제 실험 피험자였지. 그러다 보니까 오버 이스티메이트 된 거야. 보통 사람들한테 그 수제형들 말고 보통 해보니까 4개나 5개가 맞고 하버드 애들이라 가지고 아마도 7 플러스 마이너스 2였던 것 같다. 지금 그렇게 추적을 해. 밀러 선생님은 지금 프린스턴에 계시지. 프린스턴 심리학과에 계시고 몇 년 전에도 워드넷, 너 이름 누구지? 대학원생? 그 워드넷 알잖아, 그치? 그 워드넷 기한하신 분이 조지 밀러야. 심리학 선생님인가 아직도 뭐 활발하게 지금 아마 90 넘으셨을 걸. 밀러 선생님이 처음 찾아낸 거고. 그러니까 단기 기억은 기억의 용량에 제한이 있는데 장기 기억은 없다. 그게 하나고 두 번째는 환자를 보면 사고가 지금 오늘 이 시점에 사고가 났어. 그러면 한 종류의 기억 상실증 환자는 사고 이전의 것을 다 잊어먹는 그런 환자가 있고 다른 환자는 이전 거는 다 아는데 사고 난 이후부터 벌어지는 사건을 모르는 환자들이 있어. 그러니까 사고 이전의 것을 다 잊어먹은 환자는 지금 여기 장기 기억이 날아간 거고 그다음에 사고 난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기억을 못하는 사람은 단기 기억이 망가지는 환자걸랑 단기 기억에서 뭔가 작업을 해서 장기 기억으로 넘겨줘야 되는데 단기 기억에 손상을 입어서 장기 기억으로 못 넘겨주는 거야. 그러니까 새로운 사실을 못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두 종류의 그런 엠네시아가 있어. 그거를 보면 또 저런 차이가 나고 또 이런 차이도 있어. 지나 나와봐라. 연필 하나 갖고 와봐. 우리가 위대한 실험을 한번 해보자. 증거를 보여주지. 여기서 아무거나 단어 20개만 이렇게 동그라미 쳐볼래? 조금 이따 여러분 프리 리콜 커브 한번 해볼 거걸랑 이거로도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이 구분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 아이씨, 조교 어디 갔어? 이거 닦아야지. 교수가 되면 되게 게을러져. 다 조교가 해. 오늘 아침에 동해를 갔는데 인감증명서를 하나 떼야 되는데 거기에 어떤 주소를 적어야 되는 거야. 조교 이거 좀 해봐. 성현이 이거 좀 쳐갖고 와. 이러는데 맨날 시키잖아. 근데 내가 쓸래니까 못 쓰겠더만. 그래가지고 4번 실수를 했어. 나 이제 창피해가지고. 했어? 한 20개 단어? 네. 자, 지은이가 큰 소리로 1초에 하나씩 단어를 불러줄 건데 여러분은 그 단어를 유심히 들었다가 나중에 20개 다 부른 다음에 자, 이제 들은 거 써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기억해내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를 천천히 불러줘야 돼. 큰 목소리로. 저 뒤에까지 들려야 되니까. 자, 시작합니다. 질문, 개별, 좀 더. 추론, 담화, 분석, 단계, 분량, 활용, 과정, 파악, 언어, 망조직, 모습, 이해, 뇌, 부위, 인지, 관념, 사실, 구조. 다 했어? 네. 자, 이제 여러분 노트에다가 한번 써보는 거야. 조금 전에 들었던 단어들을. 근데 옆에 사람 컨닝하면 안 돼. 컨닝하면 결과가 안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1번 단어 먼저 불러줘봐. 질문, 질문 기억나는 사람, 쓴 사람 손 들어봐봐. 몇 명인가. 너는 여기 반세고 너는 반세. 어디까지 가나요?
여기가 반이다. 몇 명? 15. 그러면 26명이네, 그지? 여기가 25명이고 여기가 26이잖아. 그래서 1번 단어 이만큼 했어. 자, 2번 단어 우리 개별. 개별. 손 들어보세요. 쓴 사람. 와, 이럴 수가. 8. 우리 25개 반이고 여기쯤이면 16은 이번 단어니까 2번 단어는 16, 17, 26. 그 다음에 추론. 10. 담화. 6. 열쇠. 그다음에 분석. 10. 16시인데 단계. 빠빠 좀 세라. 8. 분량. 분량이요? 분량이요. 분량. 7. 10명. 활용. 4. 11명. 과정. 7. 10명. 파. 2. 5명. 언어. 6. 망조직. 15. 아닌 것 같은데. 에이씨. 말도 안 돼. 왜 시험 공부 많이 했나 봐. 모습. 다시 이제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구나. 6. 10명. 이해. 이제 맨 끝에 거한 4개 정도 우리 들어요. 5개밖에 안 아, 남았어. 그래 미안해요. 뇌. 이거 친숙도 효과다. 24. 뭔가 이게 중복된 거 아니야 이거? 여기 가운데 책상 네, 저 뇌. 좀 이상한데. 봐봐. 부위. 4. 야, 초구. 인지. 이거는 말이 됐지 뭐. 몇 명? 22. 그럼 총 몇 명이야? 40. 관련. 관념. 관련. 관련. 11. 19. 40. 올라가야 되는데. 7. 아, 한 개 남았네요. 죄송해요. 구조. 이거 시험 다시 해볼 것 같아. 11개. 아, 11명. 그래서 이런 거를 시리얼 시리얼이 아니고 프리 리콜 커브라고 해.
또 이거 알지. 여기에 상대되는 개념이 시리얼 리콜 커브 걸나? 그러니까 프리 리콜은 여러분이 순서 정하지 않고 생각나는 순서를 적었지, 그치? 그런 거를 프리 리콜이라고 하고, 시리얼 리콜은 들은 순서대로 적어야 돼. 그러니까 시리얼 리콜은 훨씬 어렵지, 그치? 프리보다, 그치? 그래서 지금 여기 그린 거는 프리 리콜 커브야. 비록 여러분이 비정상적인 서브젝트에서 거의 이상하게 나오긴 했지만, 프리 리콜 커브를 원래 그려보면 이렇게 돼서 여기 쭉 떨어졌다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솟는단 말이지. 그렇게 이상해 보이지 않냐? 여기를 이렇게 그리지 뭐. 몸을 쓸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돼. 여기 그리지 뭐. 정확하게 패팅이 되네. 그치? 정확하게 패팅이 됐어. 그래서 되게 이런 커브가 되는데, 이 커브에서 세 가지가 되게 중요한데, 하나는 앞부분 여기를 유독 기억을 잘해. 그래서 여기를 primacy effect라고 그래. 그러니까 primary 그러면은 맨 앞에 뭐 우선적인 뭐 이런 뜻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앞에 나와서 기억을 잘한다. primacy effect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 부분을 recency effect라고 그래. recency. 그리고 이상한 부분이 여기 부분이야. 여기는 명칭은 없어. 근데 얘는 인터ference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방해 효과 때문에 그래. 그러면은 그래서 사람들은, 연구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primacy effect는 장기 기억 성분이고 recency effect는 단기 기억 성분이라는 거야. 여러분이 프리 리콜에서 단어를 적은 순서를 보면 아마도 여기 부분에 서너 개의 단어를 제일 먼저 적었을 거야, 많은 사람이. 그러고 여기에 처음에 나왔던 단어를 몇 개 적고, 그리고 아마 머리를 약간 저 쌈에다가 한두 개 더 적었을 거야. 되게 그런 모양으로 되거나. 그래서 여기는 잊어먹기 전에 빨리 적어야 되는 거야, 최근에 들은 것들을. 그러니까 단기 기억이 되게 한 3초 정도가 지나면, 여러분 단기 기억 들어온 거에 대략 60%가 사라져. 그러니까 잊어먹기 전에 빨리 적어야 되는 거라. 그래서 여기를 먼저 적어, 많이 그랬을 거야. 처음에 끝에 애들은 2개나 3개를 먼저 빨리 적었을 거야, 그치? 그래서 그러면 그래서 여기는 단기 기억 성분이고 여기는 장기 기억 성분이 되는 거지. 그러면은 왜 그러면은 여기는 기억이 잘 됐느냐? 여기는 가장 최근에 들었으니까 기억에 남아있을 것 같은데, 얘는 왜 잘 됐겠느냐? 레피티션이 많아가지고. 암송이라고 몰라? 암송? 리허설? 그러니까 처음에 지현이가 뭐라고 불렀냐면 분석을 불러줬걸라. 그러면 분석 이렇게 속으로 하고 있는 거야. 분석 이렇게 하고 있는데, 두 번째 단어 단계를 불러줘. 그러면 분석 단계 이렇게 부르는 거야. 한 6개쯤 되면 앞에 3개 정도 하면 벌써 다음 단어가 나오는 거라. 그러니까 반복을 못해. 그러니까 앞부분에 몇 개만 유독 반복을 많이 하고, 한 대여섯 개 지나가서부터 이제 반복을 포기해, 이제. 그걸 쓸 거야, 아마. 그래서 이거는 암송의 효과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갈 때에 가장 주 요인이 얼마나 많이 암송을 했느냐. 단기 기억에서. 그게 장기 기억으로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준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는 장기 기억 성분이고, 그럼 여러분이 되게 똑똑하니까 단기 기억의 기억 용량이 4개 정도 된다고 설비야, 그치? 그러면 여기 리센시 팩트 맨 끝에 유독 잘하는 게 3개를 잘했을까, 4개를 잘했을까, 7개를 잘했을까? 4개를 잘했겠지. 되게 4개나 3개겠지, 그치? 왜냐하면 단기 기억의 용량을 보여주는 거니까. 이게 단기 기억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니? 단기 기억이 3초나 한 10초 정도 간다겠어, 그치? 어떻게 하면 되니? 그렇지, 지연을 시키면 되지. 그래서 그런 걸 어떤 걸 하냐면 매골드 카운팅을 해. 좋았어, 똑똑했어. 지연을 시키려고 하는 거야. 근데 그냥 지연시키면 여기 머릿속에 계속 암송하고 있으니까 그거 방지하려고 뭐라 하냐면 700
뭐 7만 뭐 8, 9, 1, 2, 0 여기서 13쯤 빼라 이렇게 하는 거야. 여기서 13 빼봐 암송으로. 골 때리기 어렵지. 이거 너무 어렵다 이거. 한 6배 숏텀 메모리를 넘었어. 그러니까 요 정도 하고. 그러니까 7,891에서 13씩 빼봐. 그 다음 뭐니? 이거 빼면 여기서 13 빼면 얼마니? 너무 내가 과대평가했나 보다. 이거를 60 빼자 그랬지. 마이너스입니다. 얼마니? 7, 8, 6, 5? 5다 5. 그 다음에 뭐니? 7, 8, 7, 9. 이렇게 빼나가는 거야. 그러면 딜레이를 시키는데 이렇게 딴 일을 시키게 되면 암송할 여유가 없지. 이거 계산하기 바빠가지고. 그치? 그렇게 얼마 동안 지연을 시킨 다음에 프리리콜을 시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어디가 떨어질까? 여기나 여기는 변화가 없고 뒤가 이렇게 축 쳐지는 거지. 이렇게 그래프가. 그러니까 이거는 단기역 성분이 증명이 되는 거지. 그치? 좋았어. 이거 할바고 해야 되는데 너무 잘했어. 좋았어. 레볼드 카운팅으로 해. 이렇게 딜레이. 그러니까 딜레이드 프리리콜을 시키는 거지. 딜레이드 프리리콜을 시켜보면 여기에 툭 떨어지는 게 보이고 그게 단기격 성분이고 3-4개 정도가 툭 떨어지는 거지. 잘했었는데. 그렇지? 그래서 지금 이런 시리얼 리콜 커브, 그러니까 프리 리콜 커브를 보게 되면 프라이머시 이펙트하고 리센스 이펙트가 달라지는 것이 장기 기억과 단기 기억을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로 삼어 되게. 그러면은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단기 기억하고 장기 기억의 구분이 되는 게 하나는 캐파시티 차이가 있다 그랬고, 그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 환자 그 기억 상실증 환자 증거 얘기했고, 세 번째는 프리리콜 커브를 얘기를 했어. 한 7가지 정도 얘기도 할 수 있는데 기억이 안 납니다. 여기 가운데 부분 여기는 왜 못하겠니? 대개는 사실 이거 조금 잘못 그렸는데 그러니까 인터피어런스가 제일 심한 데가 이렇게 오다가 끝부분쯤에 와서 이렇게 되걸라? 이렇게 올라가거나 그러니까 이쪽 부분이 제일 심하걸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머릿속에 있는 게 망각이 된다고 할 때, 그러니까 인코딩도 잘 됐고 스토리도 있었고 루지볼도 잘 했는데 망각이 하여튼 어떤 이유로 된단 말이지. 되는데 한 가지 설은 DK 설이야. DK가 뭐니? 그 다음에 상대되는 설은 인터피어런스 설인데 DK는 뭐니? 그러니까 없어지다, 뭐 세잔해지다, 뭐 이런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DK설은 우리가 무엇을 배우게 되면 명제 노드 같은 데에 트레이스가 생기는데 지식을 저장하는 템포럴 로그에 어떤 흔적이 남는데 트레이스가 남는데 시간이 지나면 트레이스가 없어진다는 거야. 마치 산에 어떤 오솔길이 사람이 많이 다녀서 났는데 뭐 1년 동안 사람이 안 다니면 잡초가 막 자라가지고 길이 없어지는 것처럼 새로 배운 내용 정보를 뭔가 계속 반복을 안 하고 사용을 안 하면 그냥 자동적으로 사라진다는 거야. 그런 DK 설, 그러니까 DK 때문에 포게팅이 일어난다. 이런 설이 이제 1설이고 두 번째 설은 인터피어런스 설이야. 그러니까 정보는 거기에 있는데 뭔가 다른 게 자꾸 방해를 해가지고 찾지를 못하기 때문에 지금 포게팅이 일어나는 거다. 이런 설이걸라. 그런데 숏텀 메모리는 DK 설이 맞아. 근데 롱텀 메모리는 DK 설이 아닌 것 같아. 예를 들어보면 오늘 아침에 이제 내가 출근을 하면서 고등학교 동창을 우연히 만났단 말이지. 그러면은 걔를 보면 야 뭐 반갑다 이렇게 얘인데 이름이 안 떠오르는 거라. 걔가 우리 3학년 때 같은 반이었었지. 뭐. 너 그때 너 중간고사 커닝하다 걸려가지고 지지게 맞았지. 그래서 낌피로 웃었단 말이지. 근데 끝내 이러고 생각이 안 나요. 걔가 누군지. 근데 내가 뭐 걔한테 너 이름이 뭐였지? 묻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아는 체하고 그냥 왔단 말이지. 근데 뭘까? 계속 해도 생각이 안 나. 그러다가 점심을 우연히 먹다가 맞아 노철웅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만일에 노철웅이라고 하는 정보가 머릿속에서 디케이 돼가지고 없어졌다면 오늘 점심 먹으면 생각나지 말아야 되잖아. 근데 생각이 난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뭔가 어딘가에 묻혀 있어가지고 찾지를 못해서 지금 그런 거지. 그래서 장기 기억은 주로 인터피어런스 때문에 일어난다고 하는 게 정설이야. 그러면 여기 부분이 지금 여기 앞부분 인터피어런스 받니 안 받니? 별로 안 받아. 여기도 받을 게 별로 없어. 근데 얘는 양쪽에서 다 받아. 그러니까 미리 배운 놈한테도 헷갈리게 만들고 이후에 배운 놈도 얘를 방해를 한단 말이지. 그래서 이 가운데 부분이 제일로 어려워. 그래서 저런 것들이 우리 일상생활하고 관련된 것들이 참 많아. 저런 프리베콜 같은 거 커브를 보면 이건 단순하게 실험실에서 얘기한 거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인지심리학이 다음 주에 시험을 보는데 1장부터 6장까지 보잖아. 그러면 이거를 보면 1장을 기억을 제일 잘하니 아니면 3장을 기억을 제일 잘하니 6장을 제일 잘하니 1장하고 6장 부분을 제일 잘하지. 그럼 두 번째 공부할 때는 어디서부터 공부해야 되니? 가장 요 인터피어런스를 생각을 해보면 6개 장 중에서 한 번 공부를 했을 때 최악의 상황인 챕터가 어느 챕터겠니? 아마 4장 정도가 될 거야. 그럼 두 번째 공부할 때는 어디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니? 4장, 3장, 그지? 5장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지, 그지? 그지? 그러면 다시 두 번째 공부를 하게 되면 또 요런 컵을 또 그려볼 수 있지, 그지? 그러면은 중간에 낀 챕터가 가장 안 될 거고 앞뒤 맨 앞하고 맨 뒤쪽은 가장 공부를 더 잘할 테니까. 그러니까 한 번 공부할 때 계획을 그렇게 세워서 해야 되고 이런 거에 맞춰서 두 번째 공부할 때는 또 달라졌으니까 다른 스케줄로 또 짜서 공부를 해야 돼. 이렇게 해야지 똑같은 시간을 공부를 해도 훨씬 더 기억이 오래 남겠지, 그지?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할 수가 있어. 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만일에 남대문 시장에 가게를 하나 사야 돼. 내가 어디 가다가 로또를 하나 샀는데 10억짜리 하나 맞은 거라. 그래서 그냥 갖고 있으면 다 쓸 것 같아. 그래서 뭔가 남겨놔야 돼, 어딘가에. 그래서 빨리 남대문 시장 가서 가게를 하나 사놓자. 한 10억짜리를. 그럼 여러분은 시장 입구에 있는 가게를 사겠니? 아니면 중간에 있는 가게를 사겠니? 아니면 끝부분에 있는 가게를 사겠니? 입구나 끝부분에 있는 거 사야지. 왜 그러니? 장사 잘 되니까. 왜 장사가 잘 되니? 사람들이 처음에 예를 들어서 내가 양복 저울을 사려고 남대문 시장 가서 양복 저울을 살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서 그냥 양복 저울을 사려고 처음에 남성복 있는데 들어갔지. 몇 개 입어봤지. 거기서 바로 안 사잖아, 되게. 좀 이따 다른 데 보고 올게요. 그리고 두 번째 가게 갔지. 그렇게 해서 8개 가게를 돌았지. 그런 다음에 어느 가게가 제일 좋더라 이렇게 머릿속에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8개 가게를 갔을 때 여러분 머릿속에 가장 많이 남아있는 가게 정보는 어디 거든요? 첫 번째하고 마지막 거지, 그치? 그럼 머릿속에 기억이 안 돼 있는데 판단할 게 뭐가 있어, 데이터가 없는데. 그러니까 기억된 거 가지고 판단하지 않겠어. 그러니까 당연히 앞부분에 들어갔던 가게하고 끝부분의 가게가 내 머릿속에 가장 많이 남아있고 정보가. 그러니까 역시 처음 같은데 제일 좋아. 이러고 가서 사는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처음에 있던 가게가 훨씬 더 장사가 잘 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가격이 비싸지, 그치?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할 수 있어, 그치? 그러니까 좋은 거 가르쳐줬다, 그치? 아니 너무 잘 본 거 아니야? 그렇고 기억 폭은 여러분 다 아는 거지. 저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한 번 단어를 불러주고 너 조금 전에 들었던 거 기억해내봐 이렇게 하는 거니까 한 번 보거나 듣고 나서 그 기억해내는 거. 그게 셔터 메모리의 그 용량을 측정하는 걸랑. 그래서 숫자를 가지고 하는 경우는 디지트 스팸이라고 특별히 얘기를 해. 기억폭 중에 그러니까 디지트라고 하는 게 숫자라는 뜻이 쓰잖아. 그리고 스팸은 뭐 거리, 기간 뭐 이런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디지트 스팸이라고 하고. 그럼 워드 가지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니? 워드 스팸이 되겠지 뭐, 그지? 그러니까 근데 그럼 굳이 그러면은 기억 폭을 왜 디지트 스팸, 워드 스팸 이렇게 나눌까? 처리되는 정보의 종류에 따라서 기억이 달라진다 이런 거죠, 그지? 진짜 힘들다. 역시 인지심리학 공부 안 할래? 우리 노벨상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암기해야 되는 항목의 내용이 많을수록 기억폭이 작아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기 우리 컴퓨터 사이언스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프로그램에 하나 그런 루프 같은 거 있잖아. 그 프로그램에 줄이 여러 개가 있으면 하나하나가 모듈식으로 처리가 되잖아. 근데 그 모듈을 구성하고 있는 줄이 많으면, 프로그램 줄이 많으면 기억 폭이 줄어들어. 그러니까 여기 지금 숫자 하나하나가 인포메이션 하나인데 그 인포메이션이 간단할수록 기억 폭이 더 크고 그 인포메이션이 더 풍부할수록, 그러니까 컴퓨터 사이언티스트 이런 사람 전문 프로그래머들, 그 사람들 프로그램의 그 기억 폭을 측정을 해보면 2 정도 된대. 2. 그러니까 외워야 되는 정보의 퀄러티에 따라서 달라져. 그러니까 디지트 스팬이라고 얘기를 하고 워드 스팬이라고 얘기를 하고 리딩 스팬이라고 얘기를 해. 그치? 그렇고 그다음에 여기는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자.